지존파 사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직접 수사하셨던 전 서초경찰서 강력반 수사반장이셨습니다. 고병천 전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논문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박사 학위 주제가 뭡니까? 네, 범죄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과 연구입니다. 범죄자 중에서도 특정 어떤 범죄자겠죠? 이제 특히 살인 네. 또는 연쇄 살인 범죄에 대한 연구 분석이고 또 예. 범죄자들에 대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아마도 지존파와 연결이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경찰에 모두 그럼 몇 년 몸담으셨던 것입니까? 33년. 33년. 네. 네.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고병천 전 반장께서는 미제 사건이 거의 제로일 각 정도로 네. 베테랑 수사 반장이셨다고요. 베테랑이기보다는 주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존파 사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격은 너무나 다른 사건이지만 네. 두 사건을 다 수사하신 후에 최근에 이 논픽션 다이어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네.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네. 두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죠. 예. 먼저 지존파 사건 네. 많이 잊혀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빈곤층에 있던 젊은이들이 빈곤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범죄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자라는 결의를 가지고 몇 명이 모였죠 그때? 전부 최초에는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처단을 했던 그래서 6명으로 이제 남았는데 그때 7명 모여서 한 명 배신자는 예 또 처단을 했습니다. 살인을? 예. 아이고. 그리고 6명이. 예. 그 6명이 모두 몇 명의 희생자가 있었죠? 당시 밝혀진 게 5명인데 이제 여죄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있긴 있다고 봐야죠. 더 좀 수사를 했었으면. 네. 그래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의 좀 역할이 네. 조금 스스로 부족했던 것을 느꼈던 그래요.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 세간의 관심도 집중되고 그래서 그냥 사건 처리가 너무 빨랐습니까? 아무래도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6명? 6명은 다 사형됐고. 사형 집행까지. 예, 95년도 11월에 사형이 다 집행됐고, 이제 거기 여자 한 명이 우연히, 가담을 하게 됐는데. 예. 이제 거기는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살인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범인을 어떻게 잡게 되셨어요? 납치됐던 사람들 중에 한 명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평소에 제가 좀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요. 탈출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신고를 하게 됐죠. 어떻게 그 납치해서 탈출이 가능했을까요? 범인들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리마 신드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떤 거죠? 리마 신드롬. 그러니까 범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감정이 이렇게 좀 노출된 그런 현상을 리마 그러니까 신드롬이라고. 납치해놓고 네. 그 여성을 좋아하게 됐군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풀어준 셈인가요? 풀어준 게 아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조직원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쳐가지고 예. 조직원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다른 범인들이 네가 데리고 가라. 가서 죽이든지 해라. 그러니까 일단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수술실에 이제 접합을 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남게 되는 현상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탈출을 해서. 네. 그래서 반장님한테 와서 예. 어디에 누구누구가 있다. 저도 못 믿었죠. 그 사실을. 처음에는 그래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어서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면접을 한 결과 사실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루 만에 검거를 다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살해 수법도 정말 잔혹했었죠. 잔인합니다. 그 심지어는 뭐 여성 피해자 그 인육을 먹기도 하고 아이고. 그런 좀 잔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거된 후에도 막 카메라를 향해서 웃기도 하고 이래서 온 국민이 또 경악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 범인들이 이제 인터뷰에 능숙하지 못하고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표현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사형 집행되기까지 스스로 뭐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까? 이들은? 항소심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항소심 후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사형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이제 모든 걸 삶을 포기하고 이제 종교에 다 귀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94년 추석 무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9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예, 그렇습니다. 성수대교 사건은 직접 수사 담당하시진 않으셨죠? 안 했습니다. 예. 그 다음 해 삼풍백화점 붕괴. 네. 현장에 계셨다고요? 네, 마침 그 커피숍을 제가 삼풍백화점 5층에 커피숍을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예. 그날따라 거기를 가기 싫었고 건너편 지하에 있는 커피숍을 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예. 그 무너지는 현장을 봤고요. 그래서 막 그럼 평소 즐겨 가시던 대로 백화점 5층에 가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오늘 못 뵀죠. 그날따라 맞은편 건물에 가셨다가 네. 나와서 바로 그 무너지는 현장을 보셨다. 예, 보고 이제 막 피를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더니 하늘만 보이고 밑은 꺼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비 교환입니다. 그렇죠. 막 살려달라고 손을 뻗고 그래서 이제 그 상당수를 구출을 하고 있는데 뭐가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조그만하게 들려요. 예. 그리고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뚝 쭈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제 앉아서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좀 펴보려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적 사항을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뭐 거기 삼풍 아파트에 사는 한 45세 된 남자로 그 당시에 확인이 됐는데 그 뭐 도저히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살려달라. 눈앞에서 네. 어떻게 못하고 네,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해지는 그냥 돌아가시는 걸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래도 현장에 바로 계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또 구조해내셨군요. 구조하고 바로 거기 관련된 그 회사, 그 삼풍과 관련된 회사의 모든 사람들을 바로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바로 시작했죠. 그때 모두 몇 명 사망했죠? 집계로는 502명으로 알고 있는데 실종자가 6명 있었습니다. 508명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 수사해 보신 결과 사고 원인은 뭐였죠? 사고를 마지막까지 그냥 5층 그 상층부에 그 물탱크 그것을 옮기다가 하중에 의해서 넘어진 걸로 이렇게 결론은 났지만 사실은 그 사유가 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1층에 있는 그 내력 기둥을 3개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내력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애고 매장을 넓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게를 못 견디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내력 기둥 3개 없애고 이런 것도 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죠? 수사 과정에서 밝혀는 졌지만 그것이 원인이라고는 결정적으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위에서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전체적인 부실로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아니 내력 기둥 없앤 것도 일단 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니까. 당연하죠. 그럼 그거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왜 수사 담당자로서? 아니 그건 했죠. 예. 했는데 결론은 예. 그 상층부 물탱크를 옮기는 것이 하중을 못 이겨서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부실로 인해서 무너졌다. 지금 말씀하신 결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걸 인정했다 이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경찰과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이 내력벽 이런 부분도 다 문제해서 기소를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아,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네. 물탱크 부분이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삼풍백화점 회장 그 이모 씨는 그 7년 6월 과실치사상 혐의로 7년 6월 받고 그 이하는 뭐 다 거의 비트로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전체적인 부실이고 예견된 사항인데 예. 미필적 살인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거기까지 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회장 제일 많이 받은 게 7년 6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몇 명 정도가 처벌됐어요, 결국? 약 10여 명, 그 공무원까지. 공무원까지. 네, 공무원까지 한 10여 명 처벌된 걸로. 자, 그럼 삼풍 측 관계자 해봐야 뭐 대여승무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수사 담당자로서 더 어떻게 좀 할 수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무너졌던 그런 사건이 있지만 그 당시까지는 제일 큰 사건이었고. 예. 그 수사 인력으로 감당이 좀 힘들었던 사건인데. 심지어는 그 담당 검사가 제자리에 앉아서 직접 나와서 수사를 했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깊이 있게 관여는 못하고 그 핵심적인 것은 검사들이 했던 사안입니다. 그때도 그냥 빨리빨리 해치워 버렸던 거 혹시 아닙니까? 해치운 건 아니겠지만 시간에 쫓기죠 아무래도.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일수록 네. 사상 최대 피해자가 난 사건일수록 더 신중하고 천천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연장까지 해서 20일, 그럼 30일 동안에 모든 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구속 그 기간이 그거밖에. 예. 그것은 그 이상은 좀 힘들죠. 물론 기소 단계에서도 추가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일단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건 열흘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형사소송법이 좀 수정돼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직접 수사하시지는 않았지만 예.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처벌받았나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하고 그 건축 관련된 회사 그 직원들이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역시 그 강한 처벌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존파 사건, 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함께 수사하셨던 입장에서 그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죠. 네. 그 지존파는 불과 사람 5명, 물론 그 범죄단체 결성을 해가지고 살해를 목적으로 그 범죄를 실행한 부분이 인정돼서 사형을 선고했지만은 예. 나머지 지금 부실에 의해서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사실 다 예견된 것이고. 예. 다시 한편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범죄단체의 결성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법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다면은 법은 적용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 중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비리를 저질렀다면은
공무원도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그렇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94년 그 당시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법조항을 적용할 생각은 아예 못 하셨다. 그 당시까지는 좀 그랬었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경제 성장이 막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그 재벌들이라든가 또 대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법정 조항을 예.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 논리 자체가 네. 그저 성장만을 위해서 예. 또 그러다 보니 뭐 불가피하게 벌어진 무슨 희생 뭐 예. 이런 식의 논리였다 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는 범죄단체 결성 못지않게 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것인 거죠. 네. 5명을 죽이고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502명을 죽이고 7년 6월을 받았다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모신 게 세월호 지금 6개월 훌쩍 넘었습니다. 세월호는 일단 검찰 수사를 다 끝냈습니다. 네. 세월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수사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적절하게 그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지만은 그것이 이제 선고 단계에서 어떻게 될 될지, 것인지는 예. 좀 의문스럽고요. 근데 그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마 구성이 될 거고요. 예, 예. 뭐 몇 년도 작업을 할 거고 예. 중간에 필요하면 이제 특검도 도입되고 네네. 어떻게 추가로 좀 더 유족들의 마음을 풀어줄 만한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누구를 지금 현재 잘못한 사람을 처벌한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걸 뭘 대책을 강구해달라. 그것이 이제 지금 유족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예, 예.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많은 사건들을 거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삼풍백화점하고 똑같은 사건이 세월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배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평형수를 빼는 거고 네. 심지어 현장에서 구조도 안 하는 네. 거고 이런 거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요? 이런 그 삼풍이나 그 세월호 같은 참사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그건 앞으로 계속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부실이 이제는 결과가 나타날 때의 시점으로 된 것이죠. 예. 거기에 대비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만약에 사건이 날 수 있는 곳을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방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예. 더 큰 주안점이죠.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부실투성이가 도사리고 있다. 인정하고 네, 빨리 눈 한 번 더 부릅뜨고 가서 점검하고 대비하자. 그렇습니다. 지금 안 하면 또 사고 터진다. 그렇습니다. 예, 참 앞으로 이런 사고 정말 없어서 우리 고병천 전 반장님 같으신 분 제가 방송에 안 모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전 서초경찰서 강력반 수사반장 고병천 전 반장님 함께 만났습니다.